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체포하여 강제 수용했습니다. 당시 부모와 함께 수용되었던 그들의 2세, 3세 자녀들은 시민권자였으나 너무 어려서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후에 수용소에서 풀려난 2세들은 왜 자신들이 아무런 혐의도 없이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수용되었는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를 상대로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인 지 40여 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일명 고레마츠 케이스입니다. 이에 따라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수용리에 억류되었던 일본인들에 대한 16억 달러 배상 법안에 서명하고 1인당 2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과 여러 주의 인던들도 마찬가지로 미 정부로부터 토지 반환이나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흑인 단체들은 미국 내 일본인 인디언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면서 왜 과거 흑인 노예 착취에 대한 배상은 없는가라며 정부와 기업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수십 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19년 아프리카 노예 20여 명이 식민지 버지니아 한 해안에 처음 도착하면서 시작된 흑백 문제는 400여 년이 흐른 오늘에 와서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 문제와 함께 두 인종 간의 수직적 갈등에서 수평적 소수인종 문제로 확대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종 문제에 따른 사건이 발생할 때면 미국의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종종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판적 인종이론, 즉 Critical Race Theory CRT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CRT는 미국의 인종차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보는 학문적 접근으로 1970년대 중반 일부 흑인 법학자들에게서 유래된 학술 용어로 처음 언급된 후 1980년대에 들어 하나의 운동으로 등장한 후 발전 변해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법이나 교육, 사회제도가 여러 분야에서 백인과 비백인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백인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해서 인종 문제에 관한 역사를 백인의 시각이 아닌 소수자의 시각으로 검증하고 재해석하려는 시도인 셈인 거죠. 예를 들어 컬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 도착한 것일 뿐이며 게다가 원주민을 노예로 삼고 잔혹행위를 일삼은 역사적 사실과 함께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캘리포니아 등 여러 지역이 컬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는 미국 인종 문제의 오해와 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비판적 사고방식을 키우게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비판적 인종이론 CRT는 이미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중고교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판적 인종이론 CRT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나 용법이 보수와 진보가 판이하게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대부분의 보수 백인들과 공화당은 CRT가 미국 역사를 백인 우월주의로만 묘사해 과거의 잘못을 모두 백인에게 떠넘기고 반백인 정서를 부추기려는 부정적인 역사관이므로 이를 중고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진보 측에선 CRT를 인종차별의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한 포괄적 시선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내 빈부격차, 인종 간의 불평등, 인종차별은 백인 위주의 사회정책 및 법률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학교에서 이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등 아직 사회 여러 분야에서마저 찬반 논란이 일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인종차별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종 간의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정책이나 교육 등에서의 많은 시도가 각자 다른 입장에 따른 비판적 인종이론 CRT 확대 해석과 주장, 심지어 왜곡되고 변질됨에 따라 답보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특히 학문적 성격이 강했던 CRT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올린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분열적이고 반미국적인 교육을 해선 안 된다며 연방기구의 인종차별 금지 훈련 프로그램에서 CRT 등이 들어간 내용을 빼도록 지시하면서입니다. 헌데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지난해 소수 인종학 커리큘럼을 승인하고 고등학교 졸업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소수 인종학에 속한 비판적 인종이론 또한 포함된 셈입니다. 1992년 4월 29일 경찰의 로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촉발된 LA 폭동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LA 인구 400만 중 불과 5%도 안 되는 한인들의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40에서 50%나 되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삶의 터전에서 분노와 시리에 주저앉은 부모들의 아픔을 목격해야만 했던 당시 어린 자녀들은 영문도 모른 채 무력하기만 했고 폭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4.29 폭동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 2세들은 자라나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아 각자 자기 몫을 해내고 있으며 한인 사회는 우리의 정체성 재인식과 함께 차별을 넘어선 연대의 가치를 깨닫는 가운데 괄목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고래마치의 승리 그리고 비판적 인종이론의 바른 이해로 차세대 교육에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